자, 여러분. 기술이 우리 삶의 속도,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통째로 뒤바꿔 놓는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두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볼 겁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이 아예 멈춰서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세계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해서 시간의 흐름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든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깜 놓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현재가 아주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인 두 시대를 대조해 볼 건데요. 하나는 인간의 기술적 진보가 멈춰버린 1820년의 가상과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마저 완벽하게 정복해버린 2038년의 미래입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엑셀을 아예 밟지 않았을 때, 그리고 끝까지 밟아서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겪지 않은 그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20년, 만약에 증기기관이 그냥 실험 단계에서 멈춰버리고 산업혁명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거대한 기계공장이나 기관총, 전차가 오가는 그런 끔찍한 산업전쟁도 없었겠죠. 그 대신 1850년쯤 되면요. 유럽이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 인도 금융가, 그리고 중국 항구 도시들을 잇는 인도양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을 겁니다. 통신이나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연결은 훨씬 느리고 답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태어난 마을 곁에 머물면서 지금보다 진짜 훨씬 덜 불안하고 차분한 그런 증기 문명의 템포로 살아갔을 거란 얘기죠. 이 대목에서 한 역사학자가 굉장히 뼈 때리는 통찰을 하나 남기는데요. 산업혁명이 인류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건 맞지만 동시에 인간을 끝없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리게 만든 바로 그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맞아요. 산업혁명을 놓쳤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 미친 듯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가장 인간적인 템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과거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점을 미래로 확 돌려보겠습니다.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끝없이 질주해온 끝에 마침내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마저 딱 멈춰 세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끝없는 달리기가 만들어낸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2038년의 결승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에코라고 불리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2038년에 등장한 이 에코는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챗봇이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뇌파,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기억의 패턴, 심지어 그 사람 특유의 아주 미세한 말투나 감정적인 반응까지 싹 다 디지털 형태로 기록해서 보존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처음에는 돈 많은 부유층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의식 자체를 데이터로 백업해 두려고 이 기술을 쓰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에코 회사가 내건 이 슬로건 한 줄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에코 서비스를 처음 딱 경험해본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랑 똑같은 타이밍에 농담을 툭 던지고 사고로 잃은 딸이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오늘도 힘내 하면서 말을 건네오는 겁니다. 인류는 드디어 기술로 죽음을 정복했고 이제 영원한 이별 같은 건 사라졌다고 진심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뒤인 2040년쯤 되니까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묘하게 변해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은 미나 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녀의 AI 남편은 아침이면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 퇴근하고 오면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지? 하면서 생전의 남편을 정말 소름 돋게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AI 남편이 너무 완벽하다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진짜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감정도 오락가락하고 서로 상처도 주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AI는 절대 떠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한테 상처를 주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살아 숨쉬는 진짜지만 흠집 많은 인간들과 부대끼는 것보다 그냥 고여있는 안전한 디지털 유령을 곁에 두는 걸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기이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실제 친부모보다 AI 부모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요. 사회는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데이터로 만든다는 게 도대체 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도 결국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그건 그냥 차가운 데이터 조각일 뿐이다 라고 맞붙습니다. 이 AI 데이터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디지털 존재한테 인권이란 걸 줘야 하는지, 육체가 사라졌는데 의식이 데이터로 쌩쌩하게 살아있다면 대체 죽음의 새로운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하는지, 인류는 이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영혼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그야말로 전대미분의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논쟁이 막 터져나오던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방송 인터뷰에 나옵니다. 진행자가 묻죠. 에코 기술 덕분에 아내의 데이터를 곁에 두고 계신데 혹시 후회하진 않으시냐고요. 그러자 노인이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엽니다. 기억은 남길 수 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술 덕분에 죽은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으니까 자기는 결코 이 기술을 원망하진 않는다고요. 그걸로 엄청난 위안을 얻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 짧은 긍정의 대답 바로 뒤에 정말 상상도 못한 묵직한 반전이 이어집니다. 잠시 아주 깊은 침묵에 잠겨 있던 노인은 손에 들린 오래되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기억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라져가는 시간을 견디는 거였다는 걸. 와, 정말 가슴을 훅 찌르는 압도적인 통찰 아닙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건 기술의 힘을 빌려서 나한테 상처 주지 않는 그 완벽한 기억만 예쁘게 박제해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나이 들어가고 서로 부딪히고 찌그러지면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그 불완전하고 유한한 시간을 기꺼이 함께 버텨내는 것. 바로 그거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완벽한 기술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영원히 안전하게 얼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늙어갈지라도 함께 사라져가는 그 찰나의 시간을 용기 있게 껴안으시겠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